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미래의 전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늘 오늘 내가 보는 현실이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마치 미래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74,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저 모양 저 꼴로 가격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항상 오늘의 현실과 그대로 연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채택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격밖에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 상승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채택 확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의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롱과 멸시도 당합니다. 이를테면 부인 몰래 비트코인을 샀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부인에게 말을 했더니 부인한테 엄청난 핀잔과 조롱을 듣죠. 그리고 주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비트코인 사서 하나도 못 벌어서 혹은 좀 까였어 라고 이야기하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은. 남들은 다 돈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집도 사고 집도 늘리고 자랑도 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는데 나는 왜 비트코인을 사갖고 이렇게 소외되고 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만 비트코인은 반드시 이런 조롱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않고는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싹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이 저점일 때 딱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멸시와 조롱의 시간을 꾹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에 대한 손바뀜이 마무리되고 제도적 정비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술 발전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은 2, 4, 8, 16, 32, 64로 갑니다. 이게 기하급수의 시대, 지수적 성장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M2M 경제에 적합한 디지털 네이티브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지수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적 성장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하락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상승기에 올라타면 또다시 지수적 성장을 합니다. 제가 어제 피자데이 이야기를 했는데 피자데이 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5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피자데이가 2010년이었으니까 7년이 지난 2017년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을 때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샀을 때. 제가 연초에 산 게 아니라서 연초에는 2, 300만 원밖에 안 했을 겁니다. 9년 전에 5, 6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지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떨어져 1억 1000만 원이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배, 5배 오른 것만 생각하시지만 비트코인은 9년 전과 비교해보면 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은 이미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10배, 20배 이렇게 오르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는 또 지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프 부스라는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그리고 미래 경제 전문가입니다. 돈의 미래라는 책도 썼던 사람이죠. 제프 부스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프 부스가 이런 제목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잇따른 신고가 경신과
막대한 성과급 지급,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주변의 조롱, 멸시,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은 전부 소음입니다. 소음은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에 파묻히게 되면 신호를 찾지 못합니다. 소음에 따라가게 되죠. 그런 제프 부스는 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찾을 것인지, 그 신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My hope today in a world that's seemingly increasingly noisy is to give you the signal in that noise. And actually, more importantly than that, my hope is to show you you are the signal. There's a problem in quantum physics that has haunted scientists for over 100 years. And that problem is the active observation changes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And it's easy to think about and talk about that only applying to subatomic particles. But what if it applies to us too? Which brings me to a quote I often think about.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ings as we are. So I don't want to start with Bitcoin today. I want to start with us. Because if the lens that we use to measure the world changes what the world becomes, then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oday isn't what is Bitcoin.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o is looking. Because the future is bent into reality by us. We shape tomorrow, but we're trapped in yesterday's thinking, our mental models of how things looked yesterday. And so very often we don't live in the moment. We're defending our past. We're defending our past because our past is our identity. And changing our identity means something was wrong. And so we hang on and we don't measure our time in that moment with those people. The only thing, the past doesn't exist anymore. The only thing you can change is right now in this moment, which then cascades into the future. 자, 제프 부스는 우리 모두가 어제의 사고에 갇혀서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봤던 것,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꾼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익히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제프 부스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4가지 렌즈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걸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다 같이 똑같은 렌즈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고 그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내용도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신용화폐 관찰자의 렌즈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극도로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엘리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튤립 사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크립토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렌즈냐면 비트코인은 최초에 나와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명한, 그래서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른 비트코인 크립토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고 그런 렌즈를 갖고 비트코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솔라나가, XRP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못한 취약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든지 초당 거래 속도, 거래량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진 새로운 프로토콜과 새로운 크립토가 나타나면 비트코인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렌즈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번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원 오브 댐으로 본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탁월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렌즈입니다. 디지털 골드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금과 같아.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단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디지털 골드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마지막, 프로토콜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통화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체제이자 인간의 가치 저장과 이동의 방식을 디지털화 시키는 문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치 저장과 이동의 체계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비트코인을 문명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늘 비트코인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문명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비트코인이 바꾸고 있는 문명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해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프 부스도 자신은 원래 1번이었는데 2번, 3번을 넘어와서 지금 4번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용화폐 관찰자에서 프로토콜 관찰자로 넘어왔다는 거죠. And this observer believes that money system is foundationally sound, that money works, experts manage it, and inflation is normal. They question what rate of inflation rather than is inflation normal. And this would be an easy lie to believe. Everything they've ever known, every history book, economists spout this over and over, all the experts, they operate within a system that's in direct opposition to the free market and fight within that system about which side is right. And the expansion of money that has to keep happening from the credit-based system, because it can't stop, otherwise it would all fail. The expansion of money leads to asset inflation, inequality, cost pressures. This leads to debt dependence and increasing fragility in the system. But because each person looks from that system to their hero to solve the system, the problem that the system can't resolve, they divide. They naturally divide. This person's going to save me. This person's going to save me, and that credit money keeps on expanding, leading to more and more division of society, leading to larger interventions, leading to misallocations of capital, leading to fraud, leading to greater instability. 제프 부스는 지금 1단계 신용화폐의 렌즈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번의 렌즈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계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쳐다볼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본인의 믿음이 없는 거죠. 오를 수 있는 건지, 오른다면 왜 오르는 건지 이런 이해가 전혀 없이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샀던 분들은 대부분 신용화폐 관찰자의 렌즈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1번 아니면 2번이시겠죠. 혹은 약간 3번의 관점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의 수익률이라는 주변의 소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의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프 부스가 비트코인을 문명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프로토콜, 머니 프로토콜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n there's observer 4, and I'm firmly in this camp. This observer sees Bitcoin as decentralized, secure infrastructure, neutral, open, permissionless. And this observer knows protocols don't come around very often, they're rare. They know that most people measure the internet starting in 1989, but the internet didn't start in 1989. It started in 1969, and it emerged in layers. And the same thing happening in the internet is happening in Bitcoin. And that would be really confusing because today most people are talking about the first layer of Bitcoin.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bound Bitcoin to physical reality, chasing lower cost energy all around the world, an entire free market for energy sprouting out all around the worl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lowest cost energy, find new abundant energy all over the world. And then all of the different pieces here, the cryptography, the consensus rules, the difficulty adjustment, the nodes that you can actively take a part in, and you can run a node and make sure that it follows your rules, the things that you said. You can audit everything every 10 minutes, and you can take action. We are a part of this. But if you knew it was this and how protocols developed, you also know that most people today thinking about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powering and the same protocol stack
powering your phone and everything else that you use today, there would be a massive misunderstanding on how that came into effect. And most people don't care about all of the grainy details on how the protocol stack gets built. And so what would happen in this? There would be, because it's a global neutral protocol, there'd be entrepreneurs from all over the world, talented, beautiful, incredibly talented, trying to build the next layer on top of it without another coin, just integrated right on top of it. And at first, 5 years ago, and if you ask on Lightning, probably half the transactions failed. I personally know some of the most brilliant developers who've been solving this problem. We've invested in some of these brilliant developers solving this problem. And watching them extend this protocol through every fight, through trying all their ideas, where today Lightning does, it works all the time. We have portfolio companies in our fund that are doing billions of transactions or billions of dollars in transactions per quarter, growing like crazy in something that people don't believe is being used as a currency. And I'm watching. They would know that if everybody was giving their time to a system based on money that was being destroyed, then those people caught in that system would feed a system of surveillance. And so people over here that knew this was a protocol stack, the entrepreneurs would be building privacy tech, would be building, and that is built on top of this. And it's interactive. Services and applications would explode. And a bunch of this is already there. Whether you use it or not, it's exploding and it's already there. Just like what happened on the internet. You didn't know about the internet even in 1989. Most people missed what the internet was. But a protocol grows like this. 버려지는 에너지, 스트랜디드 에너지, 시추하다가 남는 가스를 그냥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남는 전력, 그리고 전력 어떤 비효율성 때문에 이미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전력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흡수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올라타고 그러면 비로소 일상적인 결제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초당 거래 건수 제약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느리고 비싸다라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풀리게 되죠. 그 위에 또 수많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타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일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인프라입니다. 공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재능 있고 의욕 있는 많은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우리 인류 전체의 가치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그런 완전 기본 수단, 네트워크,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프 부스가 인터넷과 비유를 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비유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인터넷이 1960년대에 나온 기술이지만 TCP/IP는 1983년에 나왔고 WWW는 91년인가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죠. 인터넷의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인터넷을 알지 못했고 처음에 이메일이 등장했을 때도 손편지를 대체하려나 그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메일이 손편지를 어떻게 대체하겠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또 박경철이 W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도 학교도 극장도 백화점도 전부 다 W 안에 들어오고 전쟁도 W로 한다는 말을 듣고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확하게 W 안으로 거의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밑에서 인프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알게 될 때는 인터넷이란 거대한 기술 위에 추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인터넷의 위력을 알고 인터넷을 씁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인터넷이 무슨 기술 기반 위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두 추상화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서비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이용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추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 보관, 셀프 커스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추상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이런 추상화를 위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즉 방향은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보지 않고 오늘만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1단계 렌즈, 2단계 렌즈로 보지 말고 4단계 렌즈를 장착하면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이 제대로 된 시그널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의 분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놀라운 수익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채택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번 턴이 우리에게 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의 이 소외감과 이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시면 비트코인에게 곧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모든 채택과 네트워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